사실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지금 야, 노래가 너무 좋다. 여잔데 네, 안녕하세요. 최다의 식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써니 보셨나요? 써니는 똘똘 뭉쳤던 여고생들이 한 30년쯤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제가 써니를 처음 봤던 건 등장인물들의 어린 시절 나이대였습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꿈꾸고 지금 당장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게 제일 재밌는 나이대예요.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중년의 써니 멤버들의 모습이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가장 잘 나갔던 멤버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미스 코리아를 꿈꿨던 친구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술과 웃음을 팔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린 써니 멤버들과 중년의 써니 멤버들 사이 그 어딘가에 나이쯤이 되어 있는 저는 이제 그들의 모습이 좀 극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꿔온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진 않지만 그 당시의 추억으로 다시 웃고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제 친구들의 써니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의 추억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꿈 많고 웃음 많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좀 담고 싶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최다의 식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꽤나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신 첫 게스트는 이제 저의 중학교 친구 최연웅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희동 살고 미잠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친구랑 같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있는 최연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되게 흔쾌히 맞아요. 그래 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응한 건지 궁금해요. 뭐 저번에 이제 뮤비 촬영을 도와주기도 했었잖아요. 그 별 촬영은 아니었지만 도와주기도 했었고, 뭐 하겠다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기도 했고, 물어봤을 땐 나 인터뷰해서 뭐하지? 약간 이런 인터뷰할 거리가 딱히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가? 저는 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혼자 되게 오랫동안 막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굴렸단 말이에요. 그때 최연웅이라는 친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꽤나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어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기북스라는 모임에 제가 안 그래도 어떻게 너를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좀 던져봐 달라라고 맞죠. 했을 때 그 담백한 소개를 원한다라고는 했지만 저는 연희동 살고 저는 사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보는 연웅 씨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 말 잘 들어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음악을 하는 친구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얼추 맞죠. 그래서 얼추 맞죠. 얼추 맞잖아요.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모님 말을 잘 들었는지. 잘 들었죠. 잘 들었으니까 잘 들었어요. 숙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도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안 그래도 졸업은 언제 하시나요? 2월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월에 결국에는 음악을 선택한 것도 맞나요? 결국이라는 것이 지금 상태를 최종 상태로 보면은 지금은 음악을 제일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제 처음 완전 막연하게 노래하는, 그러니까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초등학교 3학년쯤 꿨어요. 3학년 때? 그 밴드를 제대로 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리에서 들어왔으니까 동아리를 전전하면서 하다가 이제 내 곡을 써서 내 밴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곡을 써보기도 하고 한 거는 2020년
2020년? 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나는 약간 어릴 그런가?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는 꿈이 있지만 부모님이 다 대학 가서 해. 이래서 대학을 열심히 가서 이제는 내 꿈을 이룰 거야. 나 이런 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게 근데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 진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노래하는 게 재밌다, 좋다. 그런 그때는 이제 밴드를 조금 깔짝깔짝 하던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게 재밌었으니까 이제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을 가는 거를 굉장히 은연중에 되게 강조하신,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가짓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당장 너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너 확신이 있냐? 지금 당장 고등학교 때려치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너무 불안했죠. 저는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도 아빠 말대로 할 수 있으면은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서 대학을 온 거죠. 그럼 진짜로 나 음악 할래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린 것도 모르세요. 진짜로? 근데 밴드를 계속 하는 거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추 뭔가, 그러니까 동아리를 이런 한다.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막 음악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는데 뭐 공부를 직접?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연우가 뭐하니라고 영상통화 오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상 통화 안 하고 안 해요? 안 걸어요. 그 굉장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먼저 해야죠. 제가 불효자인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만큼 현재의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높아요. 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그리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역치가 되게 높아서 그 나를 만족시켰을 때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그 돈벌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일 때 보여드리고 싶은 감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그럼 부모님이랑 언제 연락했어요? 그 9월에 여행 갔다 왔어요, 제주도. 분 지금 한국 계세요? 가족여행 9월 중순인가 초인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여행 중에 나의 정체를 숨기는 게 쉽지가 않지 않나? 네, 그냥 편하게 다닙니다. 편하게. 다음에 뭐 할지. 그러다가 이제 뭐 주차 공간 가지고 막 여기 주차하면 됐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여느 가족처럼 싸우고. 제주도 한 3시간 갔다 오시는 거 아니죠? 3박 4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친구가 되었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희는 학교를 보냈고, 연웅 씨는 졸업까지 베트남에서 했었고. 졸업했죠. 그때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요. 한국 남중딩 고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교를 합니다. 하교를 하면 엄마께서 간식 같은 걸 주시고, 그럼 먹고 자요,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안 걸어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 준비될 동안 좀 이렇게 뭐 놀거나 아니면 숙제 빨리 하거나, 그러고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또 숙제 하다가 이제 게임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네요. 무슨 답을? 왜 답정로 하세요? 무슨 답을 원했던? 그래서 저는 이런 솔직한 얘기가 좋았던 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오랫동안 꿈을 유지를 해서 대학 가서 그걸 분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취미처럼 그냥 주 1회 레슨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좀 더 그게 깊어진, 강해진 건가 봐요. 취미의 농도가 좀 점점점 짙어진 형태가 맞죠? 지금도 취미라고 말은 하긴 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왜냐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위를 들러보면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연웅 씨 주위의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궁금해요. 말한 그대로 대기업 취업을 했거나 전문직 합격을 해서 현업을 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입사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보통 제 나이대의 친구들은 그렇고 나머지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같이 음악하던 사람들도 뭔가 직업을 갖게 되고 다른 길을 찾게 되고 하는 거를 보면서 뭐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흔들리는 나도 뭔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이거를 사이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도 흔들리긴 하죠. 매 순간 흔들립니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음악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결국에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접근이 다르고 사실 연웅 씨 외의 사람들은 되게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뭐 10년 뒤에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에도 지금 뭔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현실적인 것들을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불안에 잠식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스려야 할 정도로 불안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친구가 해준 말이 있는데 그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다음 1년이 지났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작년이랑 너 지금이랑 시간만 1년 흘렀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보니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하고 있다? 생존하였다면 달라진 게 없을 때 생존한 게 되게 좋은 업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불안을 좀 다스리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불안을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돌아올 거라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갔길래 돌아오는 거예요? 뭐 취업 시도를 해본 적도 있죠. 작년에도 했죠. 근데 취업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나? 열심히 안 했네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도전은 하고 있지만 은근 떨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심리학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게 있나요?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운 걸 나한테 적용을 하기도 하냐가 아니라 배운 걸로만 저를 판단해요. 오히려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타자화해서 보려고 해요. 저를. 그러니까 내 무의식을 내가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배운 걸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뭐 많이 불안하다거나 내가 왜 열심히 안 했지? 그래서 나는 왜 탈락을 했지? 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스스로를 어떤 학술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우울한 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우울하다 혹은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울에서 벗어날 때 도움이 되는 행동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행동보다는 그냥 배웠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하는 행동을 좀 하려고 하는? 저도 완전 동의를 하는 게 그런 감정들이 뇌와 호르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냥 한번 그 감정에 빠지면 그 헤어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멈추겠지. 근데 그 시점이 언제 모르니까 그냥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가를 하면서 그 호흡을 다스리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의 결과가 감정일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서 그 호흡을 엄청 화가 나든 내가 지금 불안하든 불편하든 그 호흡을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괜찮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제 하프바님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결국 음악의 길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확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신이 있다 쪽이 있고 없다 쪽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쪽은 느낌 때문인 건데 없는 쪽은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그냥 적당히 그냥 돈 벌고 그냥 무난한 삶 사니까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음악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확신이 드는 느낌이 있는 이유는 공연을 했을 때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했을 때 느낀 그 도파민이겠죠 아마? 도파민도 있고 아드레날린도 있고 근데 너무 심리학과 막 그런 위주의 답같이 보일까봐 아니요 그게 근데 최현웅 씨잖아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경험이나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느낌 같은 게 좋아서 계속 사실 뭐 가수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계속 공연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공연만 하면서 살고 싶은 이유는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정확해요 오히려. 그 군대에서 짧지만 거기서 느낀 그 짧은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의 그 불편함이 너무 싫었어서 이게 싫어서 어쨌든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니까. 밴드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래요? 밴드의 이름은 무슨 뜻이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운비잠은 그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뜻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제 독일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 같이 하는 친구가 도어동문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몬탁 비스 삼스탁 맞는 발음인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정확히. 몬탁 비스 삼스탁? 그냥 그 친구들끼리 막 떠들다가 팀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떠들다가 누가 일요일에 운동하길래 아니 일요일에 무슨 운동이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먹기만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한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나쁘지 않은데 해서 이제. 그럼 본인은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요일별 루틴이 딱히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곡 작업의 측면에서는 작곡을 같이 하고 편곡도 좀 같이 하고 근데 이 작곡과 편곡은 조금은 보조적인 역할이 좀 더 커요. 친구가 좀 더 작곡이랑 편곡 쪽에 조금 더 저보다 지식이 많아서 더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저도 참여를 하지만 근데 메인 롤은 작사가 큽니다. 작사. 작곡도 물론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네. 작사는 100% 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서브 기타, 세컨 기타나 뭐 그렇게. 그 이번 8월이었죠. 8월에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 가면 그 앨범 노래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타이틀곡이 입가의 딸기잼이었잖아요. 그 제목부터 저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래 가사들도 이 아이가 멋이 들었구나 뭐 이런 겉멋이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의 노래들도 제가 들었을 때 작사를 되게 재밌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가의 딸기잼이라는 타이틀곡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주시고 그 곡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비하인드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제목은 딸기잼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꽂혔었어요. 왜요? 그 과일명이 들어간 곡을 쓰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고 집에 딸기잼이 있어가지고 딸기잼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재밌다. 그 딸기에 그 쌍디귿도 들어가고 잼도 이제 쌍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소리가 맞나? 센소리가 들어가는 이제 발음이 좀 재밌을 수 있어서 그리고 딸기잼 자체가 좀 이제 딱 들었을 때 뭔가 비주얼적으로 연상되는 것도 있고 색깔도 되게 명확하니까 그런 걸 막 다 생각한 거라기보다 여러 이유에서 딸기잼에 꽂혔어요. 근데 처음에 든 생각은 그 딸기잼이 피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날도 이제 수정하러 가서 카페에 있는데 이제 저쪽 테이블에 그 어떤 모르는 분 세 분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일종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뒷담화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 네. 그러면 저거를 딸기잼이랑 연동을 하면 딸기잼을 립스틱 자국으로 본다면 그리고 저걸 뒷담화 혹은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자기 얘기와 엮는다면 해서 이제 이야기를 빌드업을 한 거죠. 그 뮤비에 이 스토리를 담았는데 사실 누군가가 입가에 딸기잼을 묻혀요. 그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그게 입에 묻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근데 그냥 픽션이니까 근데 이야기. 저는 실제로 정말 많이 붙이고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묻어서 멀리서 이 사람을 본 어떤 지인이 우연히 이거를 립스틱으로 오인을 해서 착각을 해서 이제 소문을 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 를 뮤비에 담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착각한 게 메인이 아니라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그게 당사자가 모르는 형태로 퍼지는 거 자체가 좀 소문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문의 여러 성질에 대해서 좀 가사에서 다루고 싶었던 게 있죠. 네. 여기 계신 흥기님께서 그 몸비점을 알고 있다고 그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패닉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방송을 촬영을 하고 싶었던 게 뭔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미 슈스였다.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 월클이네 했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리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흥기님은 어떤 경로로 이 몸비잠이라는 밴드를 알게 되었는지 계속 저한테 어떻게 알게 됐대? 뭐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설레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했고 알고리즘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는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제 진짜 은비잠 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8, 9월 달쯤에 인디 밴드 분들 경연을 몇 개 보고 왔었어요. 뭐 인디스탕스나 막 인디 밴드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유튜브가 하나 둘씩 이제 인디 밴드 잠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 레트로한 자막에 그 민트색 배경에 이제
식빵에 칼이 꽂혀 있는 요만한 앨범 같은 거 알고리즘이구나. 궁금해서 이제 눌러봤죠. 그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앨범을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영광입니다. 대박. 이제 발매를 안 하셨는지 제가 멜론을 쓰거든요. 유튜브는 프리미엄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멜론 써요. 멜론에 없어서 그대로 약간 이런 노래가 있었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알고리즘을 탔구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좀 봤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엄청 이거 떠야 된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류의.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맞아. 그거는 친구예요. 그거는 친구. 그래서 그 밴드 후배인데. 그런 것들을 저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신다 이걸 보면서 다 친구인가 싶었는데 친구가 닿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에 저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바이럴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봤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구독자도 그 몇백 명 지금 아니에요? 지금 200 몇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220명인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악이 되게 어딘가에는 퍼져서 흥기님한테까지 닿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친구랑 이제 추이를 보잖아요. 저희는 사실 애초에 올릴 때도 그러니까 발매를 안 했던 이유도 이거 누가 됐냐. 지금도 막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완성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지인들이 듣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하자 하면서 올린 거라서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흥기님 같은 분한테까지 닿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래서 댓글이 하나둘 달렸을 때 느낌은 느낌?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거 왜 모르는 사람 같은데 댓글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나 봐. 왜 봤지? 이거 왜 봐? 약간 그리고 그 댓글이 진짜 네. 저희가 보고 깔깔거렸던 댓글이 어떤 거예요? 무슨 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자인가 무슨 그런 댓글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2,000회밖에 안 되는 게 맞나? 그야말로 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의 산증인이다. 우연히 알고리즘 떠서 들어왔는데 음악 들으면서 딸기잼이랑 토스트 사러 가고 있어요. 그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좋은 자극으로도 다시 오나요? 그쵸 뭔가 해볼만 할지도 동력이 약간 되어서 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평가가 이거에 대한. 이런 개인이 할 때는 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상대한테 노래가 전달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곡 작업, 작사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친구랑 해요. 친구랑 해요? 친구랑 알겠습니다. 집에서 뚝딱뚝딱. 그 작사라는 게 어쨌든 제가 잘 음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그 작사라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내 감성을 실어서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적는 건지 아까 딸기잼처럼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일상적인 거를 좀 담아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는 후자에 제일 가까워요. 후자. 가장 마지막에 말했던 일상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는 것들에서 제목을 따와요. 제목. 그냥 무슨 같은 노래는 5번 트랙인데 네. 5번 트랙이 맞나? 5번 트랙일 거예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좀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도 3개인가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면 기본적으로 3개가 조금씩 다른 의미인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어떤 미묘한 근데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좋아서 그리고 자전적인 요소는 저도 모르는 새에 들어갈 수야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곡을 쓴 게 결국에 최현웅이라는 사람이니까 그쵸, 최현웅의 색이 계속 묻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전적인 내용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내 얘기가 있겠지만 내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또 하나 달렸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에 영감을 가져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떠오르는 영감들을 3, 4분의 이야기로 구체화하시는 방법들이 궁금해요. 이건 좀 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3, 4분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저는 쫙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실제로 쓴다기보다 소설의 영역처럼 이야기의 형태로 쫙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쓰고 거기서 쏙쏙 고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 짧은 단편을 쓴다. 그리고 그거를 가사처럼 수정을 한다. 그렇죠. 그 한 파트는 시처럼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랑 비슷해요. 운율을 맞추고 그 어떤 식으로 라임을 맞추거나 뭐 어떤 모음을 쓰고 자음을 쓰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쓰고 거기 사이사이에 뭐 어떤 단어를 써야 이게 8글자가 될 게 2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사전도 많이 찾고 그런 식으로 좀 조립을 해요. 저는 가사들을 조립을 하는 형태로 쓰게 돼요.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하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걸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 여러분 카메라 2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대는 멀리서 저희를 촬영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연웅 씨를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는데 그 찍고 있는 게 스타벅스 컵 홀더 위에 핸드폰을 그냥 거치해 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뭔가 늘 임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0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연웅 씨가 진짜 안드로이드, 심지어 아이폰도 아니야.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와서 그게 이건가요 지금? 그거를 촬영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신촌에서 만났는데 그냥 다짜고짜 안드로이드를 들이밀고 그럼 편집은 뭘로 해? 그냥 뭐 윈도우 뭐로 촬영 아니 근데 프리미어로 했어요. 프리미어로 편집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답변들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연웅 씨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로 되게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되게 부러워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다. 그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폰을 못 구한 거죠. 그러니까 구해야겠다는 간절함은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거나 찍고 그냥 아니 뭐 갤럭시 프로 촬영 뭐 프로 비디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괜찮겠는데 그 프레임 설정도 되고 이제 그 화면 채도나 이런 것도 그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가 카메라로서 기능은 하니까 되니까 되니까 그냥 얼추 공부 조금 사실 촬영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했어야 좀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아쉽지만 저예산이 핵심이었어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좀 더 대충한 것도 있어요. 왜 대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폄하하자면 그 과정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맛으로 좀 찍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짧게 나오는 거고 애초에 구상했던 건 그 25명 분할 컷이 있거든요. 네. 그게 처음 빡 들어와서 그 캐스팅을 막 여기저기 했던 것도 출연료 지급을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출연을 시킬 때 부담을 엄청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확 줄여서 출연을 시킬 수 있을까? 눈이 안 나오는 쪽으로 가면 근데 너 누군지 못 알아볼 거야 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얼굴이 다 나오진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은
괜찮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조악해진 부분이 있어요. 뭐 이 인터뷰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계속 뜬금없이 영화 이러길래 뭐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 그 뮤직비디오로 뭔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뭐 좋아하는지 그리고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을 때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했던 거는 최현웅의 삶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저의 얘기를 하는 거면 저는 근 몇 년은 영화 없이 삶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취미 생활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인 게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 얘기를 빼고 내 지금의 삶을 얘기할 수 있나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보는 거를 저는 절대 틀어놓거나 그냥 이렇게 흘려가게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과 영화가 두 개가 되게 엄청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했을 때. 근데 책은 너무 품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영화는 2시간 빡 하면은 하나의 작품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다른 영화들이랑 좀 비교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됐을 때의 쾌감이 크거든요. 그 어느 정도 보다 보면 감독이나 배우나 배우보단 감독이 좀 더 큰데 안목이 조금 생겨가지고 괜찮은 영화들 뭐 추천해주기도 하고 기대작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될 타율 같은 게 높아지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영화에서 사용하는 문법 같은 걸 이해해서 더 잘 보게 되는 것도 좀 있고 잘 이해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뭔가 내가 아웃풋을 낸 게 뮤직비디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영화가 뭔가를 이제 오마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는 뭐 감독이나 작품을. 하프바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자주 나오는 달리는 말이 어떤 거를 오마주한 건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예전에 어디서 세계 최초 영화가 이런 뮤비와 비슷한 말 달리는 장면이라고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지식은 배움은 많지 않아서 저 그냥 영화 교양 수업 들은 게 저의 영화 지식의 전부라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해서 2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3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일단 3가지 다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는데 본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공연이 있다면 그게 무슨 공연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7년 겨울 그 완전 2월인가? 17년 2월에 했던 동아리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 공연이 재밌다는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제 친구 동아리 친구의 친구가 제가 모르는 분이 좋은 피드백을 남겨줬던 저 스스로도 만족을 했던 공연이 있고 다른 거는 23년 작년 1월에 저희 곡으로 공연을 했을 때 두 번째 공연은 되게 준비도 그렇고 저희 거를 빡 해서 했는데 호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것도 개인 만족감이랑 그 관객 봤을 때 관객이 느끼는 만족감을 무대 위에서 봤을 때 어떤 표정이나 이런 호응 같은 것들이 괜찮았어서 그렇군요. 2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체다의 식당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제목이 없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에 제목이 없어요.
뭐 하나 지어줄 게 있나요? 체다의 식탁 괜찮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20년 뒤에 와, 영상 편지 써야 돼? 연웅이가 아니요. 지금 이걸 본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이 건강하게 영상을 지내라고 속에 하지 있는-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가제 체다인 식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재밌네. 재밌게.